자, 좀 전에 우리가 무엇을 했었냐면 비활성 기체를 잠깐 써볼게요. 비활성 기체를 했고 헬륨, 그 다음에 네온, 그 다음에 아르곤 해서 전자 수를 따져보면은 여기가 두 개 원자 번호가 10번, 18번입니다. 일단 요거를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 요렇게 되었을 때 원자 번호가 2번, 10번, 18번은 전자의 개수도 이 2개, 10개, 18개인 거고 그때 이 수가 배치상 안정한 상태라서 얘를 무엇이다 라고 불러? 비활성 기체다 라고 부르면서 주기율표상에서는 18쪽의 원소예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인 거야. 여기서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졸면 안 돼. 자, 어떤 거냐면 그 이외의 원소들, 즉 비활성 기체 이외의 원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외의 원소들은 어떻게 하고 싶냐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어떤 전자 배치, 즉 수라고 할게. 전자수 배치를 가지려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기가 몇 개를 갖고 있는지, 전자를 몇 개 갖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무조건 이 나머지 이외 애들은 얘와 같아지고 싶어. 얘가 롤 모델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전자 배치 수를 가지려고 어떻게 전자를 아예 그냥 잃거나 얻어서 얘와 같아져서 어떻게 안정해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몇 개인지가 중요치가 않아. 나는 쟤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서 얘와 같아지려 할 수도 있고 얻어서 얘와 같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게 리튬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리튬이라는 아이는 원자 번호가 3번이야. 라는 말의 뜻은 전자의 개수가 3개란 뜻이잖아. 그런데 내가 3개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얘와 같아지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과. 그러기 위해서 얘가 7개를 얻는 것보단 하나를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누가 됐든 얘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를 버립니다. 버려서 1가에 이렇게 양이온이 되어지는 것이네. 한 번 더. 이번에는 누가 있냐면 마그네슘이 있다라고 칠게요. 마그네슘의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12번이에요. 이제 이것만 알면 이제부터 우리가 편한 건 무엇이냐면 누가 양이온이 되는지 음이온이 되는지 몇 가지를 다 알아낼 수 있어. 마그네슘이 12번이야. 그럼 딱 봐도 10개를 버리는 거나 6개를 얻는 것보단 2개를 버리는 게 제일 가까워지잖아. 그러니 얘 입장은 어떻게 마그네슘은 2개를 버리게 된다는 거지.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만약에 알루미늄이 있다라고 치자.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 13번이에요. 그러면 딱 봐도 느낌 오네. 이러면 되겠다. 3개 버리면 되겠네. 요렇게. 자, 이쪽에 이제 얻는 쪽을 택해 볼게요. 이번에 누가 있냐면 플루오린이 있는데 얘 원자 번호가 9번입니다. 그러면 딱 봐. 그냥 얘만 제일 가까운 쪽에 하나를 얻는 쪽을 택하는 것이 얘가 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지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산소를 한번 볼까?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입니다. 그러면 딱 봐도 색깔펜을 바꿔야겠지. 여기선 어떻게 돼? 얘가 플루오린이 얘가 될 거고 얘는 2개를 얻어서 얘가 될 것이고 질소를 보십시다. 질소는 원자 번호가 7번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되어질 거야? 3개를 얻으려고 하겠지. 결국엔 누가 됐던 간에 잃어버려서 얘와 같아지는 거고 얻어서 얘와 같아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지. 어떻게? 전자를 잃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아지려는 원소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불렀냐면 금속 원소라고 하기로 하였고요. 이렇게 이번에는
전자를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면 우린 얘를 무엇이다? 비금속 원소다 라고 하기로 하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리해서 어떻게 됐어? 잃어버렸어. 그러면 얘네들을 다 뭐라고 부르지? 우리가 양이온이다 라고 불러주지 않을까? 얘네들은 뭐라고 불러? 얘네들은 우리는 음이온입니다 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잃어서 안정하는 애들은 금속 원소인데 그래서 잃었어. 그러면 우리는 양이온이다. 그러니까 금속 원소가 양이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금속 원소는 잃어서 얘와 같아지려고 하는 원소들. 그래서 얻었어. 그래서 얘와 같아졌어. 그러면 우리는 음이온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기율표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바로 일족 원소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얘가 17족 원소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잠깐 듣기만 해. 뒤에 가서 다시 정리할 거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와볼게. 1족 원소가 대표적으로 금속 원소라서 이름을 1족 원소들 즉 누구냐면 리튬, 그다음에 나트륨, 그다음에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이 있지만 루비듐, 세슘, 프랑슘 굳이 하지 않아도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이름을 달리 붙여줬어요. 뭐라고?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기로 하였다라는 거. 고유명사인 거야. 고유명사. 이렇게 잡아준 거.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17족 원소들이거든. 얘네들은 누구냐? 플루오린, 그 다음에 염소,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딘이 가장 대표적인 원소들인데 이 아이들도 원체 비금속의 대표 주자이다 보니 이름을 따로 불러줬대요. 할로젠 원소다라고 하기로 하였으니 우리는 이 화학자들이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했으니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제 여기까지 됐고 조금 더 나갈게. 조금 더. 여기서 일이 하다 보니 이제 누가 튀어나오냐면 요거 한번 끊고 갈게. 너무 촬영할 때 길게 안 할 거여서 잘라서 해줄 테니까 그래서 보내줄 테니까는 볼 때 틈틈이 뭐 몇십 분짜리 보는 게 아니라 몇 분짜리 보는 거니까 필요한 것만 잘라서 듣도록 하세요. 한번 정확히 외우고 푸는 것도 중요한데 3월 달에는 외운다의 개념보다는 자꾸 본다의 개념을 해주세요. 그러면 4월 달이 됐을 때 고난도 문제를 풀면서 외워야 될 것들은 그래도 3월 달에 자주 봤으니까 좀 익숙하다고. 익숙한 상태에서 외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필기를 해주실까요?